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평스 경제음풍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는 보기 드문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투자자분들이 여러모로 고생을 한 주였죠. 미국 경기 침체를 뜻하는 아래 공포가 휩쓸고 간 장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단단한 흐름을 유지한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분석의 톱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오 섹터는 보통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들이 좀 있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라든가 코로나19 재유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원래는 실적 시즌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실적조차 잘 나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적주들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생물보안법 통과도 이제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지금 재유행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재확산됐을 때 잠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좀 급등을 유인할 수 있는 혹은 상승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전체가 좋아지는 모습이다. 역시 그럼 대장주인 삼바를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말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가 매출이 처음으로 2조 원 매출 돌파했고 네, 연간 맞습니다. 4조 원 이상 매출 돌파할 것 같고 주가도 96만 원이니까 뭐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다시 임박하고 있죠. 그렇죠. 예. 거의 이분기 연결 매출액이 1조 1,569억 원 정도고 이제 영업이익은 4,345억 원 정도인데요. 일단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4공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연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예. 바이오시밀러 회사잖아요. 이제 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두 제품을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들어온 비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컨센서스 상회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가 안 좋냐 뭐 그건 또 아니고 그냥 2분기가 유독 조금 더 좋았던 것이지 하반기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생물보안법이나 이제 뭐 밸류업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대장주기 때문에 그냥 업데이트 계속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셀트리온도 재료가 있죠. 이 보름 만에 이 진펜트라 출시를 뭐 지난 3월에 했고 보름 만에 3대 PBM 이게 이제 보니까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이게 미국에다가 이제 사실상 보험을 허용할 수 있는 그 약국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게? 그렇죠. 미국 같은 허가를 내는 경우에는 거죠? 받은 국내랑 거죠? 좀 달라서 예. 보험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안 팔려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려면 무조건 큰 이런 등재가 되어야만 보험 합니다. 급여가 되는 업체 그렇죠. 돼야만 팔린다 이거죠? 팔릴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큰 회사의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3대 PBM 그러니까 정말 3대로 큰 곳에 등재가 되면서 지금 진펜트라 매출액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셀트리온이 보험 등재가 되기 전후 시장 점유율 차이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매출액 상승도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뭐 실적도 나쁘진 않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판매 중이었던 시밀러들, 예. 뭐 트룩시마나 유플라이마 이런 허주마 같은 기존 판매 바이오시밀러들의 시장 점유율도 최근에 또 잘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엄청 나빠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진펜트라는 어떤 제품입니까? 다 이제 바이오시밀러긴 하지만 이게 뭐 어쨌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다 특허 만료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그게 시밀러죠. 네, 그걸 뭐 받아서 자가면역질환이나 항암제나 예, 그렇죠. 네 그런 기존 의약품들과 동일한 물질로 그렇죠.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많이 기대하셨던 게 이제 램시마 쪽, 인플렉트라 쪽인데요. 이게 원래는 IV 제형으로만 팔려다가 작년에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마진율이 기존 의약품들 대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올해 좀
성장 트리거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QOQ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하반기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차피 약 이름이라서. 그렇죠.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3분기 연속 흑자 냈고 네. 체면을 살렸어요 일단. 네. 예, 선도 업체 중에 하나인데거든. 주력 캐시카우가 뇌전증 치료 신약인 세노바메이트. 네. 이게 간질 질환 치료제인 거죠 네네네. 이게. 예. 일단 세노바메이트는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게 SK바이오팜이 후보물질 단계부터 FDA 신약 승인 그리고 미국 직접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최초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프리의 GP 마진이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진율이 정말 좋은 의약품일 수밖에 없고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어차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그대로에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제이컵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분기 연결 기준으로 1,340억 원에 260억 원 정도를 달성할 만큼 이제는 영업이익단에서 적자 전환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뭐 엄청 큰 뭐 인수를 하거나 뭐 비용이 많이 드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엑스코프리 6월 처방수가 한 2.8만 건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쟁 신약 출시 50개월 차 평균치가 2.2만 건 정도 아니 만 건 정도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보다 2.2배 정도 빠르게 지금 처방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 의약품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각 업체들이 이제 효자 상품들이 이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인데 증권가에서 보니까 유한양행 목표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왜 올리나 봤더니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높아졌다. 네. 이게 결국 시계 얘기하면 이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연구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렉라자, 뭐 글로벌 이름으로는 레이저티닙이죠. 이제 레이저티닙의 승인 여부가 8월 23일 전에 나오게 됩니다. 예.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FDA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게 생각보다 승인 여부가 늦게 나온다라는 말씀도 많지만 글로벌 신약 승인을 처음 하는 기업이잖아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존슨앤존슨, 뭐 얀센이 글로벌 신약 승인을 추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유한양행 측면에서 이제 거의 처음이니까 그렇군요. 이것 자체만으로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항암제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던 적이 없어서 승인 여부를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또 최근에 뭐 기관들이 많이 매도한다, 뭐 걱정된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승인 여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승인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빅파마가 승인을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렉라자의 국내 매출은 지금 유한양이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한 실적 상승도 지속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의 이제 대장주들 이런 주들 주요 종목들을 봤다면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대장주가 알테오젠이라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죠. 외국인 네. 순매수가 지난주 2일이었어요. 네네. 여기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주가도 30만 원이고 괜찮고 알테오젠 하반기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 알테오젠이 가장 각광받는 이유는 키투르다 SC 제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키투르다 SC 제형은 9월 23일에 임상 3상을 종료할 예정이고 이제 가을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항암제죠. 키트루다라는 게. 글로벌 판매 1위. 이게 원래 이제 의약품입니다. 주인은 머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머크와의 이제 단독 계약,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SC 제형을 이제 알테오젠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C 제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경구 투여. 아니요. 원래 이제 주사 제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SC가 주사제고. 그렇죠. IV가 이제 그것도 주사제지만 주사제인데?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이 SC 제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미국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제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렇게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하반기 주도주가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떴어요. 이제 네. 투자자들이 이제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심 많이 갖고 이 환란의 장세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들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원래 역사적으로 9월은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가 뭐 그닥 좋았던 달이 아니에요. 5년간 지수를 살펴보면 8월은 나쁘지 않은 연도들이 많았고 7월은 급등을 했던 해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9월은 좀 지수가 하락을 했던 해가 많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나요, 이게? 그게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 게요. 예. 6월에 아스코가 있고 바이오 USA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뭐 사실 재료가 없는 거군요. 아니요, 7, 그때이면 8월에 다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8월에 9월에 있을 유럽 종양학회의 초록이 발표된 후부터는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영향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9월에 있을 유럽 종양학회의 초록이 발표가 된 후에 원래 이제 학회가 개최되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이제 노출되고 그렇죠. 그래서 9월에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월 중순에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살짝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기존 역대 제약바이오 섹터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점. 실적주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바이오텍들도 돈을 벌고 있고 바이오텍들과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와는 그래도 달라진 회사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눈여겨봤던 기업들을 봐도 좋은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와는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많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9월에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금리 인하가 특별히 제약바이오주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일단 금리랑 제약바이오 지수랑은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지수 자체가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갑니다.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자금이 정말 많이 필요한 섹터인 거고 그렇죠. 인수가 워낙 활발한 분야이기 아. 때문에 빅파마들도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고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인수를 해버린 것 같긴 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바이오텍들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오히려 더 싸진 금리보다도 더 싸진 상황이기 그렇지. 때문에 인수가 활발해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바이오 기업들의 꽃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자금 조달이든지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데 비상장사들부터 올라와야 이제 상장사들까지 이게 이어지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게 지속된다면 당연히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이오 산업은 돈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본력이 충분해야 되고 그만큼 또 차입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M&A가 또 활발한 시장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제약사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미용기기 제조사들 네. 말이 미용기기지 사실 이거 굉장히 약물 같은 이제 리쥬란 요즘에 보면 네. 필러, 보톡스 이런 거 제조 네네. 주로 그런 제조사들이 잘 나간다. 사실 요즘 남성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관심이 많아요. 아, 네. 이 업체들 주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리쥬란 개발사인 파마리서치, 이제 보톡스 기업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필러 기업인 휴젤 모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기대치가 좀 낮기도 했지만 기대를 안 했던 만큼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갑자기 실적 나온 날부터 계속 오르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런 미용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이런 스킨 부스터 혹은 주사 제형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미용 트렌드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시작이 되다 보니 앞으로도 미용기기 트렌드는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전망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돼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 보고서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의 이 관련된 미용 시술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으로 원정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성형수술하는 얘기도 오래됐는데 그렇죠. 특히 이거는 피부에 대해서 이번에 유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요즘 네 외국인들은 뭐 얼굴 성형보다는 얼굴 관리를 위한 스킨 부스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킨 부스터라고 그런 게 이제 리쥬란과 같은 연어정맥 주사인데요. 그런 게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고 뭐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뭐 이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스킨 부스터 혹은 보톡스 같이 주름을 좀 펴주는 그런 것들이 선호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필러는 제가 알아요. 필러는 이제 피부에 이렇게 주름진 곳에 이제 주사를 놔서 이제 빵빵하게 만드는 거, 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는 또 이제 주름을 근육을 좀 건드려서 그렇죠. 근육을 이렇게 줄이는 당기는 거죠. 거? 네,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굳히는 그런 거. 리쥬란은 뭐예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어정맥 주사인데 연어에서 추출하는 물질인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피부에 광을 내게 해주고 좀 흉터 같은 것도 많이 개선시켜주는 그러니까 피부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확 가네요. 주요 업체들이 이제 VT, 비올, 원텍 이런 업체들인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나오죠? 이 나오면 이제 성적표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 기업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용기기 기업들은 파마리서치 뭐 그런 기업들이 아까 필러, 리쥬란, 보톡스 같은 기업이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VT, 원텍, 비올인데요. 이 기업들은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판매 광고에 대해서 광고 적발 대상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VT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은 기업들이 VT를 따라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고를 받고 광고 적발 대상이 된 상황이고요. 오히려 오리지널사인 VT는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즉 2분기 실적은 1분기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성장하는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가 2분기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수출 관련해서는 이제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비올도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이유는 로열티 특허 소송의 합의에 따른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한 3-40억 추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주력 점이 뭐예요? 마이크로니들 RF라고 피부 미용 기기입니다. 장비 업체예요. 장비구나. 네, 장비 업체인데 마이크로니들 RF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와 더불어서 2분기도 살짝 안 좋을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안 오른 미용기기 업종인데요. 지금 내수향 올리지오 미용 장비 올리지오의 판매가 좀 둔화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라비앙 수주가 조금 밀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하반기가 또 좀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도 해서 다들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미용기기 업종은 특히 상저하고를 많이 보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가 어떨지 설명해 주는 게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미용기기 업체들이 좋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여름 지나고 나서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수출이 하반기에 좀 많이 되더라고요. 수출이. 네네. 기기 자체의 수출이 많이. 그렇죠. 기기 장비 혹은 장비 쓰이는 소모품도 하반기에 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VT 같은 경우가 리들샷에 해당되는. 네, 여기는 화장품. 화장품. 업체입니다. 리들샷이 화장품 이름입니까, 그럼? 네네네. 완제품으로 이름으로 하면? 네, 완제품 이름이 리들샷이죠. 이게 이제 뭐 시카리들이라는 뭐 미세 입자를 활용한다. 그것까지만 제가 봤는데 네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것도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피부 자체 니들이라는 게 이 바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미세 입자의 마이크로니들을 활용해서 피부에 살짝씩 흉터를 내는 그러니까 말이 흉터지 피부 진피 안쪽까지 좀 영향을 주려고 하는 화장품인데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장비랑은 달라서 뭐 이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온다, 뭐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자체 광이 나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다른 앰플과 시너지가 좋은 그런 제품으로 리드샷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출액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확 갑니다. 네. 투자가 아니라 시술 측면에서. 네. 여름 지나면 다들 좀 피부 관리하고 요즘 남성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이제 이 바이오라든가 이 미용 기기 업체들까지도 쭉 보면 재료들도 많고 네. 굉장히 그동안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은. 네. 뭐 신약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투자도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님과 함께 바이오 섹터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